최근에 발표된 비타민C에 관한 연구를 읽어보고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는 비타민C의 부작용이 기껏해야 설사, 위통, 그리고 신장결석 정도만 알려져 있었는데 오늘 들려드린 부작용은 우리의 수명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조금은 더 심각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비타민C에게서 발견된 문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논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올해 4월에 발표된 이 연구는 혈중 비타민C의 수치와 사망률 간의 연관성에 대해 보고하고 있습니다. 약 10,000명을 대상으로 1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비타민C 결핍 상태로부터 혈중 비타민C 수치가 증가할수록 사망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비타민C 수치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오히려 U자 형태로 사망률이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바꿔 말하면 비타민C를 적당한 수준까지 섭취하는 것은 건강에 도움이 되었지만 비타민C를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경우 비타민C가 결핍된 것만큼이나 건강에 해로웠다는 이야기예요. 중요한 것은 비타민C가 역효과를 나타내는 포인트가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사망률이 올라가기 시작한 포인트는 혈중 비타민C 수치가 1.06mg/dl일 때입니다. 이 값을 더 흔히 쓰는 단위로 환산하면 약 60μmol/L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타민C 수치를 60까지 올리려면 비타민C를 얼마나 섭취해야 할까요? 쌀 한 가마니만큼 잔뜩 섭취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도 수치는 하루에 100에서 200mg의 비타민C만 섭취해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비타민C 영양제에는 이보다 훨씬 높은 500에서 1000mg 수준으로 비타민C가 포함되어 있고 메가도즈를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5000에서 1000mg까지 섭취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하루에 100에서 200mg만 섭취해도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타민C에 관한 기존 상식을 뒤엎는 이런 연구 결과에 거부감을 느끼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비타민C는 항산화제입니다. 항산화제는 우리 조직을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의 세포를 보호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항산화제가 언제나 우리 몸에 이로운 것은 아닙니다. 항산화제 패러독스라는 이야기에 대해 들어본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항산화제를 영양제로 너무 고용량으로 섭취하면 의도와는 다르게 몇몇 질병의 발병률과 사망률이 증가하는 현상이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었어요. 활성산소는 우리의 조직을 손상시키기도 하지만 반대로 우리 건강에 불필요한 암세포 같은 해로운 세포를 공격하는 등 나름의 역할이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려면 일정 이상의 활성산소가 반드시 세포에 있어야 해요. 항산화제를 과량으로 섭취해서 활성산소를 필요 이상으로 제거하면 오히려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기전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항산화제가 너무 과량으로 투여되면 마치 양날의 검처럼 역으로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비타민C가 우리 몸에서 쉽게 배출되는 수용성 물질이라서 안전하다고 알고 있는 분이 많은데요. 확실히 수용성 물질은 지용성 물질과 다르게 우리 몸에 축적되지 않는 만큼 상당히 안전하기는 합니다만 장기간 꾸준히 섭취하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고용량의 비타민을 주기적으로 섭취하면 비타민이 모두 배출되기 전에 새로운 비타민이 공급되어서 우리의 혈액과 조직에서 항상 높은 농도로 유지됩니다. 이 경우 단기간에는 별다른 문제가 나타나지 않지만 이렇게 높은 농도의 비타민에 수년 단위로 장기간 노출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주제가 되는 이 연구 결과 일정 수준 이상의 비타민C가 오히려 사망률을 증가시킨다는 보고는 이론적으로 말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 연구에도 허점이 있습니다. 이런 관찰 연구에는 고질적인 취약점이 있습니다. 통제된 임상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생활 환경이나 식습관 같은 다른 변수를 적용해서 다시 계산했을 때 기존의 결론이 뒤집히는 경우가 간혹 나타납니다. 물론 이번 연구의 데이터도 높은 통계적 유의성으로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고 성별, 나이, 식습관, 영양제 섭취 여부, 흡연, 질병 등 여러 변수를 적용해도 유사한 결과가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설문을 통한 조사인 만큼 여러 가정이 개입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 연구만으로 정확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구와 상당히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된 2013년의 연구에서는 다른 결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당시 연구에서도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이번 연구 결과처럼 60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했으나 전체 사망률은 비타민C 수치가 60이든 그 이상이든 비슷한 값을 보였어요. 이번 연구를 발표한 연구진은 과거의 연구 결과와 다른 결론이 나온 이유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했을 때 과량의 비타민C가 오히려 사망률을 높인다는 사실을 정설로 받아들이려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복용하는 비타민C 영양제가 실제로 우리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게 맞는지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것은 아닌지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법론적인 한계가 있는 논문이라고 해도 어쨌든 사망률 증가라는 결론이 도출된 것은 사실이고 이론적으로도 말이 되는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비타민 D의 부작용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을 때 대부분의 시청자분께서는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을 주셨으나 일부 분들께서는 거부감을 나타내기도 하셨습니다. 다른 의사 약사들은 다 먹으라고 하고 10년 넘게 비타민 D를 연구한 사람이 괜찮다는데 당신이 뭔데 먹지 말라는 거냐 하는 반응도 있었어요. 여러분께서 이해해야 하는 것은 과학에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수백 년간 사실이라고 믿어왔던 이론이 어떤 하나의 연구, 하나의 논문에 의해 뒤집히는 일은 역사적으로도 아주 흔한 일입니다.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론이라고 해서 그것이 꼭 옳은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제가 지금까지 했던 주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론이든 나중에 발표될 어떤 논문에 의해 반박될 수 있습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셨던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저는 영양제 무용론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 영양제를 여러분께 소개드리며 섭취를 권장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영양제에 대해 좋은 이야기만 하고 싶진 않습니다. 영양제에 관해 어떤 부정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된다면 여러분께도 그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활한 영양 공급을 위해 개발된 비타민제나 오메가3 같은 영양제들이 오히려 건강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 발표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영양제를 통한 영양 공급은 결핍 상태를 해결하기에는 아주 효율적이지만 건강 유지나 예방의 측면에서는 실제 식품을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영양제를 모두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장 잘 검증된 영양제를 안전하고 정확한 방법으로 섭취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렇게 설명드릴 것입니다. 비타민C를 매일 의무적으로 챙겨 드실 필요는 없다고요. 가능하면 최대한 과일로 섭취하는 것을 권해드리며 평소에 과일을 잘 챙겨 드시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주일에 3-4번 정도 500에서 1000mg 정도의 높지 않은 용량으로 섭취하시라고요. 만약 섭취 중인 종합 비타민제에 비타민C가 100mg 이상 들어있다면 굳이 따로 섭취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섭취했을 때의 어떤 이점이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고 심지어는 그 안전성에 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요. 다만 감기나 어떤 바이러스 감염과 같은 질병을 겪고 있을 때 면역 기능을 돕기 위해 단기간 고용량으로 섭취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실제로 1000에서 2000mg 수준의 비타민C를 섭취하면 감기의 유병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꼭 감기가 아니더라도 몸이 썩 좋지 않고 잔병 치레가 심한 기간에는 단기간만 집중적으로 섭취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구독자분들과 대화하다 보면 비타민C를 메가도즈 용법으로 하루에 3000에서 6000mg 또는 그 이상으로 매일 장기간 섭취하는 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메가도즈를 딱히 권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위장장애 외에는 특별한 위험성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앞으로는 주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비타민C 메가도즈가 위험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오늘 설명드린 것과 같은 연구 결과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섭취해야 할 것입니다. 저라면 비타민C가 안전하다는 더 좋은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장기간의 메가도즈를 시도하거나 권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